에이, 그 사람 때문에 시간 말하는 걸 깜빡할 뻔했어요. 진짜. 매일 오후 4시입니다. 매일 오후 4시 정각에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 같은데요, 이담 아나운서. 네, 기억 전혀 나지 않느냐, 정말 기억 안 나냐라는 질문에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허. 바로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입니다. 인간, 그 악마 같은 인간요? 네, 오늘 오전 검찰 송치가 되면서요. 이제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아하. 취재진들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대부분 묵묵부답이었는데 어떤 것들은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허.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저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범행 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유가족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훔치대는데 심경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더 해주십시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이 천하의 몹쓸 인간아, 그 CCTV, 범행 후 CCTV에 찍힌 모습 보면 아주 머리를 이렇게 안갈래로 한 다음에 어디선가 비친 자기 모습 보면서 웃고 있더니 왜 지금은 비겁하게 머리를 다 늘어뜨린 거야, 이 나쁜 인간아.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반성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반성이라는 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 그리고 또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다시 인간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인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반성의 태도가 안 돼 있습니다. 맞아요. 사과를 하라고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었고 또 그냥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한 건 반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반성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가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렇죠. 뭉뚱그려서 죄송하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말에 불과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과를 하라, 유족들에게 한마디 해라. 이 말에 전혀 대답을 하지 그러네요. 않는 것이에요. 어허.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피해를 드려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하고 또 사과를 드린다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특정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맞아요. 향해서. 그리고 무엇을 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그러네요. 뜻입니다.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최지봉 교수님, 저 인간, 저 박대성 저 인간이 지금 취재진 앞에 고개는 푹 숙이고 있었지만 저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귀찮게 그 계속 물어보는, 경찰들 나 좀 빨리 끌고 가시오. 호송차 태워주시오. 막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인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태도를 보면. 예를 들면 정말 반성한다면 그 반성의 의미가 아까 뭐 이종훈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반성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전혀 하지 않아요. 태도나 목소리의 톤도 보면요. 그냥 평소 톤으로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들을 때 사람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하는지 아닌지는 얼굴의 표정이나 목소리의 톤만 듣고도 알 수 맞아요. 있어요, 그러네요. 금방. 근데 저 사람의 태도를 듣고 저 목소리를 듣고 어느 누가 정말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사람도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저 사람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뭐라고 지칭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 그러니까요. 예. 인간이라고 그래야 될지. 어쨌든. 아유, 진짜. 근데 문제는요. 저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또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어요. 뭔데요? 무슨 일이냐면 신발 벗고 도망간 까지 우리가 다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도망가서 자기 가게로 갑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어요. 네. 그리고 흉기 있잖아요. 네. 그 흉기를 품에 품고 또 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2시간 동안. 어머나. 첫 번째 어디를 가냐? 술집을 갑니다. 어머나. 자기가 운영한 데 말고 다른 술집에 어머나, 가서 어머나. 소주 한 병을 또 마셔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어디를 가냐 노래방을 갑니다. 어머, 또 세상에. 노래방에 가서 한참 있다가 나와요. 어머나. 그때까지도 흉기를 숨기고 있었어요 품 안에. 어머나. 만약에 거기서 누구와 시비가 붙었거나 또 저 10대 저 청소년처럼 또 누군가를 마주치게 됐으면 네. 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행히 그 사이엔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와서 주차장에다가 흉기를 버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 한 대를 발로 차고 막 이랬어요. 뭐라고요, 진짜? 술이 취해가지고 네. 소주 한 병을 또 먹었다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차 주가 와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2시간 동안 거리로 활보하면서 흉기를 품에 품고 다녔다는 점 세상에. 정말로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우리가 악마의 모습을 대체 저 악마의 모습 끝이 대체 어느까지예요, 진짜 모습이. 그런데도 자기 방어에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정황들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아마 본인의 심신미약 상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지활동이 어려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믿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 현장을 보더라도 이런 가격 행위를 하고 가해 행위를 한 이후에는 재빨리 도주를 하거든요. 흉기는 또 몰래 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진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상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라고 해요. 보통은 기억이란 건 하나의 이 경험을 한 이후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 자기가 어쨌든 엄벌에 처해질 게 뚜렷한 상황에서 선처를 좀 구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정말 저 인간을 우리가 같은 하늘에서 숨을 쉬어야 됩니까? 저 인간 진짜 영영 햇빛 못 보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런데 보세요.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그 악마 같은 인간, 또 다른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 오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망가셨습니까? 왜 도망가셨나요? 누가 가져갔다는 말 없어요? 그럼 나 서재 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하십니까? 술 마셨나요? 왜 도와줬습니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이 뿌옇게 눈 부위가 뿌옇게 처리되어 있고 저 인간이 지금 마스크를 가렸기 때문에 저 인간은 대체 무슨 천인 공날 짓을 저질렀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오늘 오전 유치장에서 저렇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저 남성. 지난달 24일이죠. 광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냈던 가해 운전자입니다. 자, 오늘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신사정보 공개는 지금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 가해 운전자는 몰려있는 취재진을 보고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태연한 모습으로 저렇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해 운전자, 지인들과 1차 술을 마시고 2차 장소로 옮겨가면서 자기들끼리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를 낸 직후 구호 활동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차량을 버리고서는 달아났고 또 이 와중에 이 지인을 통해서 서울, 인천, 그리고 대전 등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 행각을 도왔던 조력자 역시 오늘 검찰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저 인간이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여서 송치되는 모습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차에 오르기 전에 지금 이렇게 벽 뒤에서 나온 모습 보셨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추정컨대 저 인간이 장윤 변호사님 네. 이렇게 빼꼼 내다보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인간이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취재진이 있나 없나를 살핀 것 같아요. 저 몹쓸 인간이 저게 진짜. 네, 수상적인 면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승자를 빼고 여기에 가담한 일당들의 어떤 해외 출국 이력 같은 것을 좀 들여다봤더니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사기 전과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외에 많이 입출국 내역이 있다라고 해서 범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요. 이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예전으로 치면 동사무소에 돼 있었고 이 법인 차량이었는데 그 법인도 수상하기 짝이 없고 이 부분이 요즘 범죄단체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둬서 국내 수사력이 잘 못 미치게 하고 대포통장 그리고
그리고 어떤 거짓 법인 이런 걸로 성매매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내사에 지금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어허. 그렇지만 지금 이 차량을 빌려줬다라고 지목된 남성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데 지금 태국에 있지만 이 수사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아서 인터폴 공조까지는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어 보이고 특히 이 남성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허. 운전자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요. 이 부분도 앞으로의 수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딱 보니까 그거 판도라 상자 같아요. 그거 휴대폰 열리면 아마 만약에 조직적 범죄 집단 중에 한 명이라면 그거 다 지금 드러날까 봐 지금 겁먹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도피 도와준 그 인간도 지금 해외에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할 때 한국 들어와요. 그리고 죗값을 받아요. 수사에 응하고 안 그러고 강제 수사로 인터폴 공조로 잡힌다면 더 형량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판단 잘 하길 바랍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